네, 안녕하세요. 시아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덕 씨의 산속에서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산속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작가가 또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 궁금해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조금만 팁을 좀 드린다면 이 시는 화자의 구체적인 경험, 산속에서의 길을 잃어버렸던 그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그걸 전달하는, 그걸 통해서 시의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상 전개 방식을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1년부터 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에서 화자의 경험, 3년에서 다시 화자의 경험, 1년에서 얻은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2년에, 3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4년에, 이렇게 조금 대칭이 되어 있는 거죠. 대칭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나이덕 시인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인이나 이런 문학가들은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이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딱 잡아채는 거지. 그 순간, 그 시간을 딱 잡아채가지고 거기로부터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 또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걸 전달하는 게 문학가들의 어떤 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 또 나이덕이라는 시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또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인은 그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경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를 먼저 보고 오시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 마이너스 플러스 중, 다시 말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떤 이 화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는 시련, 뭐 외로움, 절망.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지. 또는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내비를 가지고 가면서도 막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막 어디로 막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로 들어가질 않나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런 어떤 시련 또는 그것이 조금 더 심화돼서 외롭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겪어본 거, 그게 이제 길을 잃어본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알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겪어보지 않았어. 그냥 탄탄대로를 계속 걸어왔던 거고 한 번도 길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냥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잘 모를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선 마이너스의 의미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진실을 몰라. 어떤 진실인지 한번 볼까?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여러분, 모르리라. 무엇을? 따뜻함을. 자, 서술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구나.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어순의 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치법이 사용이 됐다라는 게 일단 드러났고요. 뭘 몰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기 멀리서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따뜻한 느낌인지를 아마 모를 거야. 길을 잃어본 사람은 막 깜깜한 산속을 막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인다. 얼마나 그게 따뜻하고 반갑고 기쁨이 됐을까. 이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럼 불빛의 함축적인 의미?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불빛의 함축적인 의미 당연히 뭐겠어요? 희망이고, 위안이고, 의지고,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난 살 수 있어.
뭐 이런 위안이고 의지고 희망이 됐었겠죠. 자, 이 마지막 시행에 내포된 정서, 그 불빛의 따뜻함을 봤을 때 안도감, 안심이라는 정서가 거기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도치법 사용된 거 확인하셨고요.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보이는 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야. 그게 뭐라고 여러분? 화자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경험이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전하는 게 몇 년? 2년의 내용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깨달음인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막무가내의 어둠, 산속의 어둠이었겠지. 산속 길 잃은 자의 절망감. 그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요게 1, 2년을 묶는 서술어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해되셨죠? 그 산속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당신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하고 누가 이렇게 맞잡을 손, 그것이 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가라는 얘기를 했어. 의미가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연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 있었죠. 여기 막무가내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고난, 슬픔, 시련 이런 의미일 텐데 이것과 대비되는 긍정적 의미의 시구도 있었다. 뭐? 맞잡을 손이 되겠다. 그치? 이 맞잡을 손은 구해주는 거지.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구원의 손이 되는 거죠. 그런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가. 여러분 뭐야 이 새로운 발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가셔야 되겠죠. 뭘 발견하는 거야? 그 순간에 인간은 타인이란 인간이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과 구원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지. 자, 중심 내용 그래서 이어는 뭐야? 시련 속에서 느끼는 위로받는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별로 몰랐어.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당신 괜찮아요? 라고 말 한마디 건네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에게는 참 귀한 위로와 위안을 주는 타인이란 존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게 된다라는 거야. 언제? 길을 잃어봤을 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거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3년은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보십시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역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랑 똑같지. 그치? 길을 잃었으니까 산속에서 밤을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어깨를 감싸줘. 괜찮아, 괜찮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존재가 누구다라는 거야? 거대한 산줄기야? 아니라는 거야. 그 산에서 뜨문뜨문 보이는 작은 지붕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그곳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내가 혼자 있지 않아. 라는 위로를 준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니까 어깨를 감싸주는 주체는 누구다? 작은 지붕들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 어깨를 감싸주는 거. 누가 어깨를 감싸줬어? 지붕이 어깨를 감싸줬잖아.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고 지붕이 어깨를 감쌌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가 쓰였다?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3년에도요.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시어는 여기 밤. 일 거고 긍정적인 시어는 작은 지붕들이 되겠다. 요거는 시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 대비가 시련과 고난 대 위로와 위안이라는 대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체에 사용된 표현법 역시 1년과 동일하게 도치법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 자, 동일하게
그 도치법이 사용이 됐단 말이야. 효과. 자, 이런 도치법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럼 도치법이 원래 갖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우리 사실 배워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변화 주기에 해당이 되지. 도치법이라는 건 변화를 줘서 내용을 좀 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냥 문장이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이 아니라 뭔가 낯설게 만들었잖아. 변화를 줬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우리가 그 문장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다? 도치법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중심 내용 어떤 경험을 했어?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작은 지붕들을 보면서 위로를 느꼈던 거,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먼 곳의 불빛 연결해서 본다면 작은 지붕들에서 보였던 불빛일 거야. 그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역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게 전체 문장 3, 4연을 묶어주는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먼 곳의 불빛, 작은 지붕의 그 불빛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그네가 밤이 왔어. 어떻게 나 길을 잃어버렸고 산속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털퍼덕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저기서 작은 지붕의 불빛이 보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나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 가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사연에서 니은과 같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과 같은 의미가 뭔 거야? 나그네들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연과 연을 엮어가지고 읽는 거, 그런 거는 우리 독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태도죠. 쉬는 것과 계속 걸어가는 것이 있었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요것도 역시 그러면 대비가 되겠다. 그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쉬는 것은 나그네가 산속의 밤을 맞은 그 나그네가 잠시 그냥 육체적으로 좀 편안한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있다간 사실은 동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잠시 편안하지만 사실은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길을 잃어서 멈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쉬는 것에 불과한 거죠. 반면에 계속 걸어가는 것은 희망과 힘을 갖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걸어가는 게 플러스라면 여기서 쉬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뭐로부터 나오는 거다? 작은 지붕의 불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으로부터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불빛을 긍정적으로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래서 뭐다? 먼 곳의 그 작은 지붕의 불빛이 지친 이에게 희망과 힘을 주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여러분 요게 이제 별표가 되겠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삶의 모습이다?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 3년에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사연의 나그네,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빛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냥 거대한 뭔가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불빛 하나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저 사람이 이 불빛을 보고 위로받고 위안받아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는 삶, 그것이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그네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는 먼 곳의 불빛,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시를 좀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 전체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뭐뭇은 뭐뭐 하리라. 어떻게 반복됐어? 1년과 3년에서 반복이 됐죠. 1년의 일행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모모리라. 이렇게 반복이 됐단 말이야. 반복이 됐으니까 운율을 만들어냈겠고 1년, 3년에서 반복이 되면서 시적인 안정감, 통일성,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강조할 때는 구조가 반복된 것뿐만 아니라 도치가 활용이 되면서 내용을 부각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
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겠죠. 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다는 거 여러분 확인을 좀 잘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속에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성격 보실까요? 사색적이야. 사색적이라는 건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길을 잃어봤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성찰이야. 인간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그걸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가 보이죠. 고백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에 참된 어떤 희망, 위로, 위안이라는 게 뭘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어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나그네, 산속에서 밤을 맞이한 사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은 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뭐다? 불빛이다. 작은 지붕이다. 이것이 전해주는 위로, 위안이다. 큰 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시련에 가득 찬 사람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떤 시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도치법 쓰였고요. 특징, 긍정의 의미를 지닌 시어, 플러스의 시어와 부정의 의미를 지닌 시어 또는 시구, 마이너스의 의미가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었죠. 우리 아까 앞에서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힘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따뜻한 불빛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의 따뜻함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삶,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조금 연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불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따뜻한 불빛 같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속에서라는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